네, 안녕하십니까. 가오루지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스트렝스를 위해서는 1에서 5회 반복을, 근비대를 위해서는 8에서 12회 반복을, 근지구력을 위해서는 15회 이상 반복할 수 있는 중량을 선택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운동 정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근육이 커지는 게 목표니까 8에서 12회를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 중량을 선택했습니다. PT는 못 받아보았기 때문에 혼자서 자세를 계속 수정하고 무게도 조금씩 늘려보면서 운동에 대한 집중력을 익혀갔습니다. 그러다가 과부하의 법칙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육은 과부하가 커질수록 근육이 더 커지고 강력해진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무거운 무게에 도전을 하면서 운동을 했고 8회가 아닌 6회 반복도 자주 하면서 중량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익혀갔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2년이 지났습니다. 몸은 많이 변화했지만 머릿속에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과부하가 크면 클수록 근육은 커진다고 했는데 왜 1에서 5회 반복은 근비대 운동이 아닐까? 더 무거운 무게를 다루는데 근육이 더 잘 커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부위 운동을 2에서 5회 반복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고중량 저반복 운동법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 8에서 12회 운동은 몇 개월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레그 익스텐션, 딥스, 팩덱 플라이, 케이블 로우, 덤벨 컬 여러 가지 운동을 잠깐 그만두고 오직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부위별로 한두 가지 운동만 정하여 이것에 집중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슴은 벤치프레스, 등은 데드리프트, 하체는 스쿼트, 어깨는 밀리터리 프레스, 2두는 바벨 컬, 3두는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이런 식으로 기본 바벨 운동에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분할은 가슴, 등, 어깨, 팔, 하체를 휴식 없이 돌아가는 5분할을 선택하였고 고중량인 만큼 최대한 짧고 굵게 끝내려고 도전했습니다. 자세는 최대한 보디빌딩식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최대한 타겟 부위 근육을 풀 가동 범위로 사용하려는 노력으로 운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올해 5월 초부터 시작하여 현재 9월까지 총 5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그간 고중량 저반복 운동법을 해보며 느낀 점 3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힘만 세질 줄 알았지만 걱정과 달리 근육이 아주 잘 커졌습니다. 다이어트를 했을 때에도 근육의 손실이 크지 않았고 벌크업을 하는 지금도 근육이 잘 커지고 있습니다. 하체의 경우 익스텐션, 컬 운동은 제외하고 스쿼트만 고중량으로 거의 6에서 10세트를 하니 다리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저는 아직 초급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세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험 도중에도 저에게 맞는 자세로 계속 바뀌었고 운동에 대한 테크닉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실력을 극복하며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한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과부하를 위해 고중량을 매번 도전하고 그 무게를 타겟 근육에 실어보려는 노력으로 많이 변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중량 저반복 벤치프레스만으로 가슴 운동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되게 찝찝했습니다. 딥스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벤치프레스로 힘이 다 빠지게끔 도전을 했습니다. 대회에 나가지 않는 일반인인 저에게, 근매스를 키우고 싶어하는 저에게 고중량 저반복 운동법은 제 목적에 맞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중량 저반복으로 근육이 잘 커진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이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먼저 저는 파워리프팅식 자세를 많이 경계했습니다. 과부하를 근육에 직접 실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치팅을 쓰는 저를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가슴에 튕기는 행위, 스쿼트를 할 때 탄성을 과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등 들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려는 저를 경계했습니다. 또 운동 실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워리프팅식이 아닌 보디빌딩식 운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고중량을 보디빌딩식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데드리프트를 할 때 가슴을 든 상태 체스트업을 유지해야 하는데 가슴이 계속 죽는 저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무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허리가 말리는 등 자세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또 바벨컬을 할 때 근육을 최대한 늘리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무거운 무게 때문에 일어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자세에 대한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막상 운동에 들어가면 자세가 많이 망가져서 운동이 잘 안 된 날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짧고 굵게 끝내야 하는데 오히려 근육에 자극을 잘 못 주니 세트 수가 길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8에서 12회 반복을 권하는 이유가 1에서 5회 반복은 너무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부위를 고중량 저반복 운동으로 해보았는데요. 제가 잘하는 운동은 이 운동법을 통해 근육량을 많이 늘렸고, 잘 하지 못하는 운동은 아직도 감을 잘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하는 운동은 이 방법을 유지하기로 하고, 잘 하지 못하는 운동은 횟수를 조금 더 늘리고 중량을 줄여서 운동에 대해 더 완벽한 감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데드리프트 중량을 확 낮췄습니다. 자세 연습을 다시 시작하며 데드리프트는 중량에 집착하기보다 더 완벽한 자세로 부상 없이 하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나에게 맞는 컨디션으로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량이 잘 들어지지 않는 날에는 쉬어주거나 조금 무게를 낮추는 방향으로 운동을 그날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면서 다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량에 대해 욕심을 내기보다는 정확한 자세와 집중에 욕심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중력이 급격히 낮아지는 저였기에 최대한 짧은 세트로 운동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은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최대한 동작 하나하나, 횟수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운동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제 수준에서 하면 안 되는 실험이었지만 너무 궁금했던 방법이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처럼 자세를 수정하고 더 집중하고 노력하며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부상 없이 득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